매서운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는데요. 시름에 잠긴 소상공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크리스마스 라이브 마켓을 기획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워낙 좀 생소한 네. 그런 개념들이 많아서 장관님께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먼저 연말인데 분위기가 안 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뭐 거리를 가도 사람들도 없고 소상공인들 많이 시름에 잠겨 있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그 소원 수리를 저희가 해소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마켓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왜 유럽에 가면은 그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초콜릿 팔고 소공예품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어서 신촌 연세로에서 작년에 처음 크리스마스 마켓을 했는데 정말 성황리에 이것이 끝났습니다. 뭐 한 60만 명 정도가 와서 방문을 해서 소상공인들 매출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해달라고 그리고 대신 온라인으로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아무리 온라인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방송할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장소를 올해는 서울의 삼청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삼청로에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지는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크리스마스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에 국민들이 선정한 크리스마스 때 가장 선물하고 싶은 백선을 사전에 뽑아가지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뭐 브랜드 K라든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뭐 백년 가게라든가 국민들이 사랑하는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을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데 이게 쭉 보니까요. 저희 카메라에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팔찌도 이렇게 차고 오셨고요. 이 마스크도 그냥 보통 마스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는요. 이게 산타 마스크입니다. 산타 마스크인데요. 특히 꼬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올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마켓의 주제가 산타 마스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산타 마스크를 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연말을 한번 맞아보자. 이제 이것이 주제고요. 이 산타 마스크 조금 전에 저희 동영상이 나가던데 그 산타 마스크의 홍보 모델이 되는 김준군이 AI가 선정한 모델입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I한테 키워드를 집어넣고 순수성, 뭐 익살, 뭐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넣고 전체의 그 아역 배우의 빅데이터 속에서 선정을 한 가장 적합한 뽑힌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산타 마스크를 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을까 하고 저희가 국민들께 선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4만 5천 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등한 제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보통 팔찌가 아닌가요? 이 팔찌는요. 일명 당근 팔찌라고 하는데요. 소방관들이 불 끌어갈 때 그 기동복이 당근복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당근복, 주황색, 주황색. 그것을 재활용해서 만든 팔찌입니다. 같은 재질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만든 것인데요. 이 팔찌를 팔면 절반은 소방관들, 암투병을 하는 소방관들한테 기부가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이 1등으로 선정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는구나. 저는 뭐 한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1등으로 선정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이맘때랑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그다음에 뭐 비대면 방식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체감 열기나 그리고 기대 효과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같이 삽시다 플랫폼 등 그 민간 플랫폼 뭐 예를 들면 티몬이라든가 이런 민간 플랫폼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한 30개 온라인에서 이제 네. 물건을 최대 90%까지 할인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할인해서 우수한 제품들을 팝니다. 중소상인들의 제품들을 파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지난 6월 달에 그랬죠? 했던. 예. 그때도 굉장히 그 소비 진작을 위한 이어달리기로서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틱톡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국민들께 그런 어떤 재미와 또 이런 것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드리기 위해서 틱톡 챌린지를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것이 벌써 조회수가 100만 개가 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산타 마스크를 중소벤처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무료로요? 네. 그런데 1차 마감은 끝났고요. 2차부터는 신청하신 분 중에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1,000분에게 요 산타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네. 소상공인 어렵다는 말 저희가 뭐 시작하면서도 그 언급을 했었는데 자고 나면 들려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 정말 절실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지원 방안들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가장 필요한 지원책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연말 특수, 연초 특수를 통해서 1년 동안에 상당수의 그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연말 특수가 사실상 실종됐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올해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마지막 소비 진작 이어달리기입니다. 물론 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당초 소상공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출을 만족스럽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매일매일 소상공인의 매출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전년 대비 71%, 그러니까 11월 중순에는 92%까지 회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71%인데요. 이게 평균이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65%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원이 가장 절실하냐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희망 자금이 약 3조 정도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연말 매출을 봐서 1월 달에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좀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개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프로토콜 경제 라고 봤습니다. 이게 내년도 경제 정책의 주요 과제로 장관님께서 직접 네. 뽑으셨다라고 들었고요. 그 정세균 총리가 굉장히 탁월한 견해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이 얘기만 듣고서는 이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왜 플랫폼 경제라고 처음에 플랫폼 경제가 등장했을 때도 저게 뭐야? 네. 뭐 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플랫폼에 모든 것이 모여서 새로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지만 여기에는 강자만 살아남고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화가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점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정 플랫폼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탄생해서 좋았는데 여기도 또 폐해가 생겨서 수정 자본주의가 생겼던 것처럼 수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토콜, 즉 그 플랫폼 경제에 모인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규약을 정해서, 즉 프로토콜을 정해서 예. 이 전체를 운영해 보자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우버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우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버의 성장에 기여한 운전자들은 사실은 그 성장을 누리지 못했죠. 네. 또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 에어비앤비가 당초의 예상보다 2배 이상의 가치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에어비앤비는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에어비앤비의 성장에 기여한 호스트들, 그러니까 집을 빌려준 사람들에게도 이 과실을 나누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에어비앤비의 가치를 점점 높게 가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성장의 과실을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규약을 정하자, 프로토콜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콜 경제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는 예를 들면 배달 앱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배달 앱 수수료를 갑자기 높게 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문제를 프로토콜 경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고차의 그 대기업의 진입 문제, 이런 것도 소상공인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업이 독점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프로토콜 경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10대 과제 중에 이것이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10대 과제가 바로 이 플랫폼 경제의 폐해, 독점 현상을 타파시키는 과제가 3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경제 과제를 수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개념도 조금 정리가 되고 상당히 좀 기대감도 커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은 이거를 더 뿌리내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프로토콜 경제가 좀 완벽하게 정착이 되려면은요,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것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에 그 어떤 좀 집중적인 R&D 투자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미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디지털 자산을 수탁 거래하는 것을 하겠다고 이미 이제 내세웠죠. 네. 그래서 이미 프로토콜 경제로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그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상장된 기업에 기여한 그 노동자들, 뭐 플랫폼 노동자들을 흔히 긱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긱 노동자들한테 이 주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그런 어떤 장치도 좀 필요합니다. 네. 박영선 장관께서 지금 집권당 소속이시고 네. 또 4선 중진 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본인은 뭐 좀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결심을 하지 않으셨는데 주변에서 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뭐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재보궐선거 다가오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늘은 그 질문 안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뭐 네. 출마를 하실 거냐라는 질문이 네. 아니고 네. 주변에서 워낙 많이 말씀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도 뭐 그 이번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신중한 판단과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시점이 올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뭐 고민을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이런 절차를 지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제가 그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의 마지막 그 소비 진작 이어달리기가 크리스마스 마켓이고 예.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의 그 가장 큰 메시지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예. 메시지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도 그 후보가 그 서울 시민과 후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뭐 다음 주에요. 네. 우상호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저희 방송에 또 출연할 예정인데 우상호 의원이 이제 박영선 장관을 출사표를 던지면서 언급을 해서 저희도 또 그날도 또 이렇게 여쭤볼 텐데 그 말씀 들으셨을 때 기분 어떠셨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서요. 예. 네. 그 우상호 의원은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분이죠. 네.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